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결혼 10년차 부부 A씨와 B씨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아내 B씨는 협의이혼 신청 전 알게 된 C씨와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후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듣게 됐고 외도 상대였던 C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거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려면 이제 협의이혼 진행 중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 1개월인데요.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지지도 잘 않습니다.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그래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 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A씨와 C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 이런 시기 등에 비춰보면 A씨와 B씨의 부부 사이의 이런 갈등에 C씨의 영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씨가 A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통의 경우에 협의이혼 기간 중에는 이제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마 당시에 이런 관계로 봤을 때 혼인관계에 대해서 파탄의 갈등이 오게 된 경위 등 시기 등으로 비춰보면 이미 파탄이 난 것은 아니고 C씨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데요. 협의이혼 신청만 되면 혼인관계는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남녀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사례로 비추어 봐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 좀 쉬셨습니까? 네, 좀 휴전기라서 네.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오랜만에 좋은 기회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2022년 새로운 포부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코로나가 제발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잘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안 변호사님 따뜻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3년 전 딸을 낳은 아내는 불어난 체중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살이 쪄서 우울하단 말을 자주 했죠. 단식과 폭식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전부 제게 풀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살을 빼기 시작을 했고 몸이 가벼워지자 기분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한 아이돌을 보고는 그 아이돌의 광팬이 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던 아내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려 했지만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고액을 들여 아이돌 굿즈를 사서 집에 전시했고 주변에 굿즈를 나눠주며 아이돌 홍보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돌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팬들과 정보를 교류하느라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열이 올라 아픈 것도 모르고 아이돌에 빠져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크게 싸웠는데요.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펄쩍 뛰며 자신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아이를 낳고 살찐 자신을 제가 돌보지지 않아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여전히 아이돌 사이트를 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정말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내의 행동,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아이돌에 빠진 아내,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아이돌의 이런 아이돌 팬클럽 활동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내가 단순히 그냥 팬으로서의 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딸아이가 아픈데도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돌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네. 점이 보여서 이 부분은 과도한 취미 생활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친 취미 생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나 뭐 집안일 그리고 자녀 양육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과도한 취미 생활도 당연히 이혼 사유는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과도한 취미 생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좀 사연 속의 아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는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 아내가 고액을 들여서 아이돌 굿즈를 이제 샀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봤던 사건 중에 좀 고액을 지출했다고 하는 경우는 그 아이돌 굿즈를 한 3, 4천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아, 그러게. 네. 저도 지금 이거 사연 보면서 좀 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돌렸던 사건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는지 그리고 금액인지. 남편과 좀 아내의 또 그 경제적인- 고액에 대한 그쵸. 또 기준도 다를 거고요. 소득 수준은 알 수가 없어서 사연만으로는 이제 뭐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했다라는 문제를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내용 보면 아이돌에 빠져서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미 남편은 몇 차례 또 불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남편이나 딸아이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도 아이돌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았던 걸로 보여져서 네. 결국 아내 행동이 이 사건 혼인관계를 좀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한 그런 주 원인이 되었다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한 이제 남편이 불만을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조금 조율을 하거나 조절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뭐 그리고 살찐 자신을 돌봐줘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산후 우울증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뭐 그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 이 혼인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산후 우울증이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그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산후우울증 문제로 그냥 피차 감정 싸움만 하다가 이혼에 이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사연만 보더라도 뭐 특별한 진단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내가 출산 이후에 이런 산후우울증의 증상 비슷하게는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남편이 이제 시정을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정확히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사연에는 그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출산 후에 보살펴주지 않아 상처를 받았다. 지금 이거는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실제 이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든 모르든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달래주고 이제 뭐 다 조언도 해주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터지는 경우들도 대부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산후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 이제 폭언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상당히 나왔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연만 봤을 때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도움을 뭐 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외모를 비하하거나 막말을 했다는 사정은 또 보이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아내 입장에선 서운함이 있고 자신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제 아이돌에 네. 심취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사연에서 아이돌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한다면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안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지금 유책 배우자로 단정 지을 만한 사연은 안 보이거든요. 네. 아내가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남편이 이혼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아이돌에 심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신다면 네.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남편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인정할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아내가 산후우울증 증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산후우울증의 문제만 해소가 되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요 점을 재판부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이혼 기각을 계속 구한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이제 반성을 하고 네. 이제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재판부에 보여줘야겠죠. 일단 탈퇴를 해야겠군요. 일단 채팅방에서 다 나오셔야 되고.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사연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아이가 열이 올라 아픈 거를 모르고 아이돌에 빠져 있었던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직계 비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아니겠습니까? 아동학대 아니겠습니까? 아동학대로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게 좀 안타깝군요. 그 점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사연만 봤을 때는. 네. 자, 지금 오늘 이런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 변호사님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애매모호한 경우라도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예, 반성을 하고 있는지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는지. 네. 네. 그럼요. 모든 부분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2022년에는 이런 부부 갈등은 안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